보통 세계 전쟁사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전투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오늘날의 스포츠 마라톤이 이 전투에서 유래해서 유명해졌는데, 마라톤 전투는 동양과 서양 사이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다시피 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서양 세계로 더 세력을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문명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로 보는 전쟁사 1화로 페르시아의 정복 전쟁을 먼저 다루었고, 2화에서 비로소 마라톤 전투를 다루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을 서양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죠. 당시 고대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국가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다음 가는 도시 국가는 스파르타였고요. 한편 인류 최초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지난 1화에서도 말씀드렸듯 7대 샤한샤였던 다리우스 1세 때 서양 세계까지 팽창하기 위해 튀르키예의 동부 해안 지방, 이 이오니아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에도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피타고라스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진 밀레투스라는 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 제국군에게 금세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밀레투스는 그리스 반도의 가장 번성했던 도시국가 아테네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 아테네에서 밀레투스 독립운동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 페르시아와 충돌하게 되었던 거죠. 아테네가 이렇게 함부로 페르시아한테 덤빌 수 있었던 거는 여태까지 도시국가로만 존재했던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제국이라는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대제국인지 정확히 가늠을 하지 못할 때였죠. 여하튼 이 아테네의 밀레투스 지원 사건을 빌미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고대 그리스 정벌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첫 원정은 이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온다는 것도 인지를 못했다고 하죠. 절치부심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는 다시 한번 원정 준비를 마친 끝에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이 전쟁을 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각 도시 국가들에게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만 항복을 거부하죠. 아테네는 페르시아 사절단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스파르타는 사절단을 우물에 던져버렸죠. 막을 수 없는 전쟁이었고,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다리우스 1세의 1차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군의 규모는 대략 2만 5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군 2만 5천은 600척의 함선을 타고 페르시아령의 섬이었던 로도스 섬과 사모스 섬에서 장비와 물자를 보충한 이후 출발해 그리스령이었던 낙소스 섬을 거쳐 아테네 북쪽의 에레트리아라는 도시국가에 상륙합니다. 에레트리아는 7일간 페르시아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지만 끝내 함락되고 말았죠. 에레트리아에서 좁은 해협만 건너고 내륙으로 곧장 내려가면은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스파르타로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밀티아데스를 사령관으로 해서 아테네군을 페르시아군의 상륙 지점인 마라톤 평원으로 보내 진을 치게 했습니다. 다만 스파르타는 당시 축제 중이었기 때문에 구원병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페르시아군 전체 병력은 2만 5천이었지만 마라톤으로 상륙시킨 부대는 1만에서 1만 5천 정도였으며 아테네군의 병력은 약 1만 명 정도였죠. 페르시아군이 마라톤에 상륙한 이유는 이 지도로 보는 전쟁사 1편에도 말씀드렸듯 페르시아 군의 주력이 기병대였기 때문에 지형이 복잡한 곳보다는 평원에서 움직이는 게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라톤 평원에 상륙한 페르시아 군이 평야지대를 통해 아테네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테네 군의 임무였던 거죠. 기병이라는 메인 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 달리 아테네의 그리스 군들은 중장보병이라고 해서 이 중무장한 보병 중심이었고 기병은 없었습니다. 그리스군의 중장보병은 팔랑크스라는 밀집대원을 고수를 했는데, 이 밀집대원은 방어력은 강해요. 이 방어력은 강하지만 만약에 이 기병대의 측면 공격을 받아버리면은 대형이 무너지고, 이 대형이 한번 무너지면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군은 궁병 등의 원거리용 부대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리스에서는 활은 비겁한 무기라는 인식 때문에 궁병도 없었죠.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알보병이었던 겁니다. 그리스군의 중장보병은 보통 호프론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방패와 사리샤라고 부르는 장창을 주무기로 삼고 근접용 전투를 위해서 파라조니움이라는 도신이 짧은 검을 소지하고 있었죠. 그리스군의 밀티아데스는 보병으로서 약점을 보완하고자 우선 마라톤 평원에 그나마
고지대에 진을 쳤으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페르시아군을 상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근대 전투에서 보통 보병들의 전투 대형은 중앙, 좌익, 우익 이렇게 나뉘는데 밀티아데스는 좌익과 우익 진영을 중앙과 사선으로 배치해서 페르시아군을 3면에서 포위해 공격하려고 했죠. 그러나 페르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중앙만 돌파해버려서 그리스군의 중앙을 파괴시키면은 포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용맹하기로 소문난 스키타이족 용병, 페르시아 말로는 샤카족 도끼병들을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리스군 중앙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중앙이 돌파당하며 밀티아데스가 구성했던 포위전이 실패로 끝나나 싶었는데 이는 사실 밀티아데스의 연기였습니다. 밀티아데스는 의도적으로 중앙군의 병력을 적게 배치를 했고 페르시아군의 샤카족 도끼병을 앞세운 페르시아 중앙군과 전투가 전개되자 싸우는 척만 하면서 의도적으로 뒤로 빠진 거죠. 이 중앙군이 병력을 최소화하면서 뒤로 빠진 거라면 돌파당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밀티아데스는 그리스군의 중앙군 병력을 적게 배치한 대신 그만큼 좌우익군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를 했고 좌익과 우익 진영에서의 싸움은 그리스군이 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에서는 그리스군이 밀며 돌진을 하고 있었고 중앙에서는 그리스군이 의도적으로 뒤로 빠지니 페르시아군은 자연스럽게 포위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페르시아군 대형이 제대로 터지자 페르시아군은 뒤로 철수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배가 상륙해 있던 곳으로 철수하는 페르시아군을 그리스군이 뒤쫓아 추격하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군 함선들이 상륙해 있는 곳 사이에 습지까지 있어서 페르시아군은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하고 그저 무질서하게 철수만 하다가 당해버렸던 거죠. 그리스군 측 사상자는 192명, 페르시아군 사상자는 6,400명이었다고 하죠. 이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를 보면은 보병과 보병 간의 전투에선 그리스군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페르시아군의 자랑인 궁병과 기병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활약을 못했을까요? 우선 페르시아군의 궁병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의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군의 궁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진군하다가 페르시아군 궁병의 사정거리에 들자 냅다 닥돌하여 백병전을 바로 전개했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는 백병전이 전개되면 궁병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병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어떤 글들을 찾아보면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보병들이 페르시아 기병들을 박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기병대가 투입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 기병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라톤 평원에 상륙을 해놓고서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작 싸울 때는 기병대가 전투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병과 보병 간의 전투였으니 훨씬 더 중무장하고 고지대에서 내려오면서 돌진한 그리스군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라톤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은 페르시아군 전체 병력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남은 페르시아군은 다른 바닷길을 우회하여 아테네 본국으로 곧장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군은 마라톤에서 대회전을 벌일 것처럼 꾸며서 아테네군 전부를 마라톤에 묶어두고 남은 병력으로 비어있는 아테네를 공격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을지도 몰라요. 다만 예상보다 빨리 전투가 끝난 뒤 밀티아데스의 그리스군은 곧장 아테네로 돌아가죠. 아테네에서 마라톤까지 약 30km 정도라고 하는데 30km를 그 무거운 중장갑옷을 입은 채로 목숨 걸고 달려서 단 3시간 만에 아테네 무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비어있는 아테네를 공격할 생각이었던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의 그리스군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별 수 없이 아테네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했죠. 이게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의 전모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스포츠 마라톤이 유리했습니다. 왜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이 유리했을까요? 마라톤 전투와 별도로 페르시아군은 바닷길을 우회해 아테네 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본국은 아직 마라톤 전투의 승전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마라톤 전투의 승전 소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페르시아군이 먼저 도착하면 지레 아테네 본국에서 항복할 수도 있었기에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 승리 후 아테네로 돌아가는 군대가 아테네에 도착하기 전에 우선 전령을 빨리 먼저 보내야만 했죠. 그 전령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였고 페이디피데스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무사히 빨리 달려가서 아테네 본국에 마라톤 전투의 승전 소식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포츠 마라톤이 유래했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후대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을 만들면서 퍼진 검증되지 않은 설입니다. 우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30km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36km 정도라고 하고 42.195km는 아닙니다. 이 42.195km는 마라톤이 올림픽 종목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정되었을 뿐이지 딱히 그 숫자에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페이디피데스는 실제로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아테네 본국에 알려준 전령이 아니라 전쟁 개전 직전에 스파르타의 구원을 요청하러 갔던 전령이었죠. 자, 아무튼 1차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1차라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겠죠? 아직 2차 페르시아 전쟁이 남아있습니다.